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좀 불안하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 경제 이대로 무너져 버리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 닥터 박,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한국 경제가 지금 침체기에 아니면 저성장기에 지금 진입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 국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지금 인구 14억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작년에 5.2% 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국가인 경제 측면에서 미국이 2.5% 성장을 했어요. 2023년에. 이웃나라이죠. 일본. 인구가 1억 3천만 명이고, 일본 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하면서, 오명이지만, 일본으로서는 좀 지적이지만, 저성장 경제, 침체기를 오랫동안 겪었던 그런, 국가로서 오명을 남긴 일본이 2023년 2.1% 성장률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이 1.4%였습니다. 그러니까 1.4%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지금 절반에 못 미친 거고요. 중국의 성장률의 거의 4분의 1 정도의 성장률을 거두었고요. 저성장국의 대명사인 일본보다도 지금 0.6% 저성장을 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제가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분석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요.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관광학을 전공한 세계의 다양한 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사회과학자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심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지금 미국의 원달러가 지금 오늘 기준 보니까 1337원 같아요. 가장 높았을 때는 1350원까지 올라가고 내려가 봐야 1300대 중간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보면 결국 세계에서는 한국 경제가 지금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한국 돈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 돈이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SK 등 굴지의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같은 자원이 없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쓰는 국가는 결국 수입을 해서 국민이 높은 물가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한국의 돈이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보면 제가 2020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US Korean Won Historic Chart for 2020를 보니까 2020년에 한국 원화가 지금 달러 베이스에서 1,100원 언저리에서, 이거 가장 많이 내려갔을 때는 1,080원까지 내려간 적이 있고요. 그래서 1,100원대에서 형성됐었습니다. 1,100원대. 그러니까 2020년에 한국 경제는 US 달러 대비해서 1,1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1,370원이에요. 1,370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한국의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에 비해서 15% 정도, 지금 15%가 되나요? 그 정도 떨어진 거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의 경쟁력이, 한국의 국가 경제 경쟁력이 지금 15% 정도 줄어든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주식을 사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주식, 그 다음에 ETF로 지금 인도네시아 주식,
인도 주식에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에 몇 개 주식을 사고 있지만 한국 주식에 돈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정부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로서 정부에 문제가 있은 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부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정 그 정권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정부의 경쟁력이랄까요? 이것이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집단의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자의 경쟁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고 특히 공무원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자기의 밥통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일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왕따 당해요. 김주임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국가에서 상 주나? 보상 주나? 그걸 열심히 해서 필요 없어. 뭐 그냥 아침 9시에 출근해가지고 4시에 퇴근하면 되지 뭐 다시 퇴근하면 되지. 이런 만연한 자세가 정부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는 그래도 좀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훨씬 낫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테러를 합니다. 심각합니다. 능력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자기가 모르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진짜 무식합니다.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무식한지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권한이 의사결정하는 인허가라든가 예산 배분 등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 능력이라고 판단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저성장을 갖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식 부족한 것 같아요. 국민들의 의식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하면서 이 정도 경제에 올랐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단히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라온 것하고 앞으로 유지하고 더 성장 발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면 될까 하는 국민의식이 국민의 태도가 만연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람도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비교 대상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어디다 하냐면 미국과 하지 않고 유럽에 잘 나가는 독일과 비교하지도 않고 발전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하지도 않고 계속 양쪽을 팽창하고 있는 인도와 비교하지 않으면서 우리보다 훨씬 낮은 집단의 그룹과 국가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낫네 하면서 안위를 한다든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버린 거죠. 이걸 영어로 컴포즈존이라고 하죠. 또 영어로 다르면 컴플레센스라고 합니다. 이런 국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이제 연령 구조 때문에 노인들이 많고 나이 드신 분이 생산 연령이 적어서 이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다르치고 기본적으로 뭔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 하는 그런 국민의 태도는 없다. 이미 이런 태도가 계속 현재 유지된다면 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나락에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회과학자로서 제 시각으로서 제가 공부한 다양한 시각으로서 사회를 볼 뿐이고 국가를 볼 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를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 여러 국가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저성장기뿐만 아니라 나라가 거의 희망이 없어진 단계로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불안감을 실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국민 전체를 봐서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 통계를 보니까 대한민국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90%, 10명 중에 9사람이 현재 직장을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다 그래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현재 직장을 다니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거고 10명 중에 9명은 무조건 90%입니다. 9명은 90%는 직장을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이 좁은 땅에서 직장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90% 사람들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직장을 못 구하면 이웃나라 또 먼 나라일 수도 있고요.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두바이로 갈 수도 있고 중동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일본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카나다로 갈 수도 있고 호주로 갈 수도 있고 이곳에 가서 내가 직장을 구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이 직장을 그만두려고 한 사람 중에서 2%도 안 돼요. 90% 중에서 2%도 안 되는 사람이 모두 다 2%도 안 된 사람이 외국을 가겠다 하는 사람이 2%도 안 됩니다. 그러면 모두 다 이 좁은 땅에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이미 글로벌 레벨에서 한국의 노동자들, 한국의 근로자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삼성에서 직장을 그만두면 중국의 화웨이로 가겠다. 예를 들면 구글로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 롯데에서 그만두면 나는 인도네시아 무슨 유통기업을 가겠다. 그럼 일본의 유통기업을 가겠다. 뭐 라쿠텐이라든가 이런 데 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그런 차를 봤을 때 결국 이 좁은 시장에서 그 좁은 탈출구랄까요? 직장을 구하는데 서로 경쟁을 해서 월급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연속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는데 오늘처럼 좀 감정을 이입시켜 가지고 부정적인 유튜브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대부분 경우에 희망적인 유튜브를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이번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4%는 충격적인 것. 그런데 더 암울한 것은 2024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훨씬 못할 거라는 예측이 세계 각국의 유력한 기관에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뭐랄까요? 우려와 함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닥터 박 교수님, 너나 잘해. 너는 잘하고 있느냐? 네, 저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든 공부든 간에 한국도 중요하지만 한국 외에 다른 곳에 제 눈과 귀를 열고 가슴을 그쪽에 붙이는 내 가슴을 그쪽에 전달하는 그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포커스 닥터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